90% 이상이 온천수예요. 얘네는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요. 사진 찍을 때는요, 눈썹이 여름에 막 트로피칼하고 진짜 이쁘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조금 진한 메이크업을 좋아하는데 인생 네컷 아시죠? 제가 요즘 인생 네컷 같이 이렇게 내장 찍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약간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약간 폴라로이드도 사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은 정말 사진이 곧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사용해가지고 한번 찍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초부터 시작할 건데 기초는 제가 최근에 이제 피부과 다니면서 알게 된 게 전 건성인 줄 알았는데 제가 수부지더라고요. 피부도 좀 많이 얇은 편이에요. 저는 지성분들 보통 피부가 두꺼운데 저는 피부가 되게 얇은 수부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스킨케어는 스킨하고 에센스랑 스킨하고 세럼 이런 것들로만 딱 끝을 내요. 스킨은 이런 피로포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요즘 지금 이거 거의 다 써가지고 이제 요거 쓰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퓨의 빙하수 수분 토너 패드인데 요게 진짜 순환이 괜찮더라고요. 피부가 제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아이 아니면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를 닦아서 각질 제거랑 피지 제거를 해줍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더 2번에 걸쳐서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수분을 이 다음 단계에서 모두 보충해줘야 되니까 이 다음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요즘 쓰고 있는 거는 바로 요거 스팀 베이스의 로즈 오브 퍼펙트 빌드업 세럼 요걸 쓰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여름이라서 그런지 기초 이런 제한 메일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저한테. 오늘도 제가 3군데가 또 왔을 정도인데 진짜 그 많은 브랜드 중에서 제가 스팀 베이스라는 이런 생소한 브랜드를 고른 이유는 전성분 때문이에요. 아실 거예요. 아무리 막 유명한 막 이런 것들 있다 하더라도 정제수가 제일 많이 들어간 애들 정말 많잖아요. 보다시피 정제수 대비 온천수 함량이 90% 이상이에요. 온천수는 진짜 미네랄이 정말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게 온천수잖아요. 그 온천수가 90에서 99%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로즈허브 성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했던 게 화장품 제형에 넣을 수 있는 최대치의 펩타이트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펩타이트 성분이라는 거 같은 경우는 피부 결을 개선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성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피부의 저자극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온천수도 많고 성분도 너무 순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10일 동안 써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제가 지금 배란이를 넘어서 진짜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곧 생리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때가 제일 얼굴 트러블이 진짜 심해요. 조금만 스킨케어를 대충 하면은 진짜 바로 뾰루지랑 여드름이 막 미친 듯이 올라오는 기간인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이 성분 때문인지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트러블이 올라온 게 오히려 빠르게 가라앉더라고요. 코 옆에 올라온 뾰루지도 이거 사용한 지 2일 만에 바로 가라앉았어요. 이게 사이즈가 절대 그럴 사이즈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이 스팀 베이스는 피부 저자극 테스트 및 임상 실험이 완료가 되었고 실험 결과 피부 민감도가 50%나 줄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거를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런 트러블 자국도 정말 많이 사라져가지고 되게 놀라고 있어요. 특히 여기랑 진짜 여기. 제형은 성분의 온천수가 90% 이상이다 보니까 온천수 특유의 그 미끌미끌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마사지하기 되게 용이하더라고요. 마사지하면서 바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되게 쫀쫀해지는데 그때는 손으로 태핑을 하면서 두드려서 흡수시키면 돼요. 그럼 굉장히 피부가 이렇게 쫀쫀해진답니다. 쫀쫀. 지금 보이시죠? 엄청 쫀쫀한 거. 쫀득쫀득해져요, 진짜. 이러면 진짜 온천에서 스파한 것 같이 되게 물광 이렇게 자르르한 피부가 되는데 피부 위에 이렇게 빙글빙글 맴도는 그런 제형이 아니라서 너무 좋았고 쫀쫀하다 보니까 이 위에 선크림 바르고 파데나 컨실러를 발랐을 때 조금 더 촥 달라붙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저는 좋았어요. 지금 이만큼 지금 열흘 동안 사용했는데 정말 마음에 들고 있는 세럼이에요. 특히 저는 성분이 너무너무 좋고 트러블 안 나는 게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거 추천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제가 요즘 계속 쓰고 있는 요 스틱 선크림 저번에도 소개했죠. 얘는 AHC 내추럴 퍼펙션 더블 실드 선스틱인데요. 이거는 이제 선스틱이다 보니까 제가 한 번만 바르지는 않고 2번씩 바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도 괜찮고 굉장히 이제 편리하고 해가지고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오히려 리퀴드한 애들보다는 그냥 편한 게 좋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요 아이로 이렇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붓기 빠져라 하면서 우리 어쨌든 사진 찍으러 가는 거니까 붓기 빠져라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2번 발라줍니다. 자, 그 다음 컨실러. 저는 이제 여름에는 파데는 너무 이제 잘 무너져가지고 진짜 뻑뻑한 애들 외에는 그래서 이렇게 컨실러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괜찮다고 한 스테망 제품인데 이거 몇 번 썼더니 12mm라서 거의 다 써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좀 많이 묻거든요. 이게 딱 정석 21호여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좀 타서 22호가 돼가지고 조금 밝을 순 있어요. 먼저 좀 두드려줍니다. 밀착력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지금 드디어 30도가 넘어가지고 아예 두드려가지고 많이 이제 압축을 시킬 거예요. 붙어라 이런 거예요. 붙어라. 자, 그 다음 할 때는 바로 픽서 쓸 건데요. 요거는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새로 나온 픽서인데 제가 말했죠. 어반디케이도 헤라도 그 픽서 막 하는 거 하면은 뾰루지가 나요. 저도. 그래서 걔들은 눈에 위주로 쓰는데 소 내추럴도 베란일 때는 좀 트러블이 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유일하게 트러블이 안 나는 게 에스쁘아랑 이 네이처 리퍼블릭이에요. 얘네는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퍼프에 적셔주고요. 이 안개 분사라 진짜 좋아요. 적셔주고 똔똔똔똔 덜어서 다시 이제 또 두드려줍니다. 그래서 공들여서 정말 피부 위에 쌓는 거라서. 근데 이거는 그래서 극건성이시거나 너무 피부가 진짜 좀 심하게 민감하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자주 하는 방법으로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지성분들이랑 저처럼 수부지이신 분들이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건성이거나 심한 민감성이신 분들한테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차라리 그분들은 효과가 그렇게 크게 없더라도 뿌리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뿌리면 진짜 효과 없더라고요. 확실히 피부가 엄청 뽀해지고 있어요. 그냥 깔끔해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트러블 난 부분 애들이 조금 잘 안 가려져요. 자, 이런 애들은 완벽하게 가리기 위해서 포니 이펙트 컨실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컨실러는 이건데 조금씩 해가지고 트러블 부분에만 조금만 해서 두드려줍니다. 역시나 픽서 먹인 퍼프로 작업을 해주면요. 엄청 이제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피부 화장은 끝! 확실히 스티머는 컨실러 치고 조금 묽어요. 그래서 스티머는 그냥 파데 겸 바르는 게 딱 괜찮고 이런 쫀쫀한 애들로는 정말 안 가려지는 트러블 가리는 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화장 진짜 겁나 잘 먹었죠. 근데 진짜 픽서는 잘 골라야 돼요. 정말. 근데 써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그 다음에 클리오의 이 슬림테크 하드 펜슬을 이용해서 이렇게 눈썹의 모양만 잡아줍니다. 얘는 이제 한 올 한 올 그리거나 아니면 모양 잡기에 용이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양만 좀 잡아줘요. 오늘은 살짝 일자 눈썹 같은 거 그릴 거예요. 살짝 퇴폐미 있는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일자 눈썹이 제일 낫더라고요. 산 있는 거 하면은 조금 너무 무서워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숑숑숑. 자, 오케이. 이렇게 대강 틀을 잡았고요. 사진 찍을 때는요. 눈썹이 흐리멍텅하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VDL의 아이브로우 북인데 이거 1번이에요.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이 위에 섀도우를 한 번 더 픽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막 예를 들어서 플래쉬가 터진다거나 할 때 여기가 방 이제 빛 받아가지고 뼈 때문에 허옇게 비어 보일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없기 위해서 이목구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제품을 사용해서 한 번 더 이제 자리 잡아준 거 위에다가 한 번씩 더 그려줍니다. 뒤는 진하게, 앞은 연하게 해주면서 훨씬 더 또렷해졌죠? 이렇게 하고 눈썹 앞쪽은 요거 스크류 브러쉬를 가지고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앞에 조금씩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서 잡아주고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해서 촬영용 눈썹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섀도우는 제 전매 특허 아시죠? 먼저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픽서를 한번 뿌려주시고 눈에 크리즈 닦고 그대로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섀도우 쓸 거를 이렇게 눈두덩에다가 톡톡톡톡톡 이렇게 손으로 발라줘요. 제가 손으로 바르는 이유는 브러쉬가 끈적해지면 이제 떡이 지잖아요. 그게 싫어서 저는 손으로 바르는 거거든요. 브러쉬로 바르고 싶으신 분은 브러쉬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스 발라줍니다. 언더도 똑같이 해서 뒤에서 앞으로 베이스 발라주시고요. 이러면 픽서 때문에 아이섀도우가 진짜 끄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여름에 진짜 크리즈 잘 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픽서 바르고 나서 섀도우 합니다. 슬슬 음영 들어가야 되겠죠? 음영은 이 섀도우랑 요거랑 요거를 섞을 거예요. 섞어서 쓰면은 예쁜 색이 나온답니다. 섞어서 내가 음영을 넣고 싶은 부위까지 음영을 깔아주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여름에 막 트로피칼 하거나 막 뭐 맑은 메이크업 이런 거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진한 메이크업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진한 메이크업도 여름에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게 사진이 잘 나오는 걸, 내 눈이 왕따시만해지니까. 언더도 똑같이 음영 깔아주고요. 이래야지 좀 괭해 보이겠죠. 일부러 옷도 좀 맞춰 입은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에. 반대쪽도 똑같이.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아이라이너를 해봅시다. 자, 먼저 아이라이너 이거 쓸게요. 키스미 이거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붓펜 아이라이너인데 워터프루프 기능은 사실 눈물 흘렸을 때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워터프루프 기능 모르겠고 그냥 진해서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들어서 먼저 늘 말하지만 여기 뿌리 부분 채워주시고요. 오호, 뿌리만 채워도 이렇게 달라지죠? 뿌리는 꼭 채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눈꼬리 그려줄 건데 눈꼬리는 제가 평소에는 180도 아이라인이라 약간 올려 그리거나 이런 걸 즐겨 했는데 진짜 약간 이렇게 사연 있어 보이는 언니 메이크업을 할 때는 조금 내려 그려요. 근데 심하게 내려 그리는 게 아니라 살짝만 진짜 미묘한 각도로만 내려 그려서 내 위에 아이라인 살짝 연장된다라는 느낌으로만 그려요. 수시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줍니다. 조금 길게 그려줘요, 촬영할 때는. 왜냐면은 눈이 어쨌든 작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눈이 이렇게 작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조금 더 길게 해줍니다. 아, 먼지 붙었어. 이렇게 하면 너무 스티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두운 섀도우 요거랑 요거를 섞어가지고 픽싱을 해줄 거예요. 이 위에 아이라인 위에 그대로 올려서 살짝 위까지 이렇게 블렌딩. 배율은 어두운 섀도우 2, 연한 섀도우 1 정도면 적합해요. 그다음에 어두운 섀도우를 한 번 더 살짝만 블렌딩. 앞쪽도 한 번 더 짠짠 이렇게. 이러면 훨씬 더 그윽해졌죠. 언더도 얇고 길게 해가지고 발라줍니다. 이렇게. 언더가 퀭해야 돼요. 투페 메이크업은. 이런 식으로. 그다음 펄은 여기 있는 걸 안 씁니다. 왜냐면은 이 팔레트에 있는 섀도우는 괜찮은데 펄 제품들이 너무 가루날림 심해가지고 펄은 패슈. 대신 이제 펄은 이거 씁니다. 눈두덩에는 클리오의 레드버드, 프리즈메어의 레드버드를 덜어서 이거 진짜 이쁘더라고요. 손으로 덜어서 이제 가운데 부분 위주로만 쪽쪽쪽 올립니다. 가운데에 올리는 이유는 진한 화장이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도 진하게 딱 들어가는 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에만 넣어서 입체감을 줍니다. 언더펄은 제 최애 이거 3CE의 스로빙 이거를 쓸 건데 스로빙 진짜 이쁘더라고요. 요거 사용해서 언더에 촉촉촉 발라줍니다. 그다음 면봉으로 조금씩 퍼트리기. 이러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퍼트릴 때는 비비지 말고 살짝 누르듯이 누르면서 꽁꽁꽁 찍으면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홀리카홀리카의 요 아이 스팽글리터 있잖아요. 여기서 핑크 색깔 요거를 사용해서 브러쉬가 마음에 안 들어. 요거로 조금씩 또 포인트로 핑크색을 넣어줍니다. 이러면 사진은 솔직히 이것까진 나오진 않지만 내 개인 만족이랄까요? 이거는 핑크랑 블루의 조화랄까? 그 다음에 이제 뷰러로 속눈썹 빡 올려주시고 마스카라는 키스미. 이거는 어드밴스드 필름인데 이거 진짜 안 지워지더라고요. 제가 키스미는 워터프루프 위주로만 쓰다가 제가 이거를 반신반의하면서 샀는데 진짜 오지게 안 지워져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지우기에도 용이하고. 마스카라는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씩만 발라가지고 저는 한번 굳혀주는 작업을 해요. 여기서 굳혀주는 작업을 안 하면은 저도 되게 머리에서 보다시피 되게 센 직모라 뾰 내려가더라고요. 굳혀주는 시간에 뭘 하느냐? 이제 쉐딩 해야 되겠죠. 쉐딩은 저는 이제 에뛰드 이 플레이 101 이 스틱을 사용합니다. 101 이거는 뒤에 스펀지 궁둥이를 써가지고 총총총총 해가지고 음영을 넣어줍니다. 사진 찍을 거라서 들어간 거 보이죠? 조금 빡세게 넣어야 돼요. 와우, 들어갔죠? 내가 깎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해줍니다. 이러면 얼굴이 이렇게 가운데로 싹 모아지면서 더 자연스러워 보이겠죠? 이렇게 싹 더 들어가죠, 살짝. 이 살짝이 참 조금 더 입체적이죠? 요게 참 쩔어. 사람은 진짜 위대한 것 같아. 이런 쉐딩이라는 아이디어도 내고 아주 대박이야. 코 부분은 여기를 이렇게 여기 끝을만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사선으로 찍어줍니다. 요거는 조금 테크닉이 필요해요. 이렇게 슉 들어갔죠? 조금 아주 미묘하게.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쉐딩 굳이. 왜냐면은 얘는 프로필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 네컷이니까 여기도 좀 해주자. 이렇게. 자, 이제 마스카라가 말랐을 거예요. 이제 마스카라를 한 번씩 더 발라줍니다. 언더도 이제 할 건데 전 까만 자위 아래 부분만 할 건데 전체 다 하면은 가끔 너무 답답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언더가 속눈썹이.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쇽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만. 그리고 저는 언더가 빈약하기도 해가지고 전체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눈화장 진하게 할 때는 블러셔는 패스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립은 이거 쓸 거예요. 엊그저께 리뷰한 에뛰드의 샤인시크 립 컬러 요거에서 레인보우 보스 이거 쓸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음파한 다음에 외곽만 닦아주기. 이 발색 진짜 진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살짝 안쪽만. 자, 저의 오늘 최애템들로 한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슝. 그러면 이제 머리랑 귀걸이 하고 얼른 나가볼까요? 사진 찍어볼까요? 짠! 찍고 왔는데요. 먼저 인생 네컷에서 찍은 거 2개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나왔답니다. 되게 잘 나왔죠? 진짜 뽀샤시하게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코엑스 지하의 오락실장에 이제 플립폴리라 해가지고 여기도 네컷 찍는 게 있는데 이게 플립폴리에서 찍은 건데요. 보다시피 조명이 전혀 다르죠, 빛이. 이게 인생 네컷, 이게 플립폴리인데 너무 다르죠. 필터도 별로 안 이뻤어요, 플립폴리는. 4,000원 똑같은 4,000원인데 인생 네컷이 조명이랑 이런 게 훨씬 좋았고요. 카메라도 훨씬 좋았습니다. 플립폴리는 진짜 좀 돈이 아까웠어요. 역시 진퉁인 이유가 있어. 자, 그래서 저렴한 나의 프로필 인생 사진 이렇게 찍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고 확실히 사진을 자주 찍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뭐 남친이 절 찍어주거나 할 때도 조금 더 포즈나 미소 같은 게 자연스러워서 연습할 겸 이렇게 찍는데 소소한 취미랄까, 나의? 자, 이렇게 꿀템 대방출해봤고 오늘 밀크캣은 여기까지. 아래 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